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만 해도 청약 불패를 이어가던 대전의 분양시장이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수요자들이 매수 시점을 늦추면서 미분양 물량이 쌓여가고 있는 건데요. 분양을 앞둔 조합과 건설사는 원자재값 상승에 따라 급등한 공사비에 분양가 산정도 고민입니다. 김지혜 기자 보도입니다. 다음 달 분양을 앞둔 대전 탐방동 1,900여 가구 규모의 재개발 아파트. 조합은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 초반대 분양가를 검토 중인데 침체한 부동산 시세에 비춰 너무 높다는 게 구청의 입장입니다. 건설사 등은 급등한 공사비를 감안해 분양가를 높이고 싶어도 쌓여가는 미분양 물량에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전부 다 30%씩 많은 데는 30% 이상도 지금 하락한 지역이 있거든요. 분양 가격을 완전히 낮추고 싶어도 낮출 수가 없다는 손익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재건축 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용문동 아파트도 아직 10%가량 미분양이 남았습니다. 지난해 11월 당초 분양가보다 낮춘 1,800만 원대로 1,900여 가구를 분양했지만 계약 포기가 발생하면서 현재까지도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반에는 그래도 완판할 거다라고 했는데 하루하루 뉴스를 보면서 이거는 어려워진다,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대전의 지난달 미분양 주택은 2,700여 가구로 1년 전보다 6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분양한 동구 삼성동이나 서구 정림동, 둔산동, 유성구 학하동 등 6곳에서만 2,500여 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꿈틀대는 부동산 매수세도 일시적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대세적인 상승세로 보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하반기 시장은 실소유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올해 대전 아파트 공급 계획 목표는 24,200가구. 미분양 적체 현상에 공급 시기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면서 주택 공급 계획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완화되고 날씨가 좋아지면서 하천 이용객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 3대 하천을 중심으로 떡밥 낚시 같은 불법 행위와 장기 야영 또한 많아지고 있는데요. 단속을 해도 그 순간 그때뿐입니다. 현장을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갑천변, 낚싯객이 낚싯대를 여러 개 놓고 입질을 기다립니다. 주변으로 떡밥도 뿌려뒀습니다. 몇 대예요, 이거? 10개. 오늘은 떡밥 사용이죠. 여러 개의 낚싯대도 떡밥 사용도 모두 불법입니다. 갑천, 유등천, 대전천 등 대전 3대 하천은 대전시가 정한 낚시 금지 구간인데 1인당 낚싯대 1대와 지렁이 등 친환경 미끼를 사용하는 경우만 낚시를 허용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갑천 상류로 올라가 봤습니다. 텐트에 거미줄이 쳐져 있고 먼지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불에 탄 채 방치된 텐트도 있습니다. 한 번 쳐놓으면은 1년 12달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겨울에도. 그러니까 모처럼 한 번씩 오는 사람은 이게 놀지도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사유지가 아닌데 텃밭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주변으론 낚시객과 야영객이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습니다. 쓰레기 줘주죠. 그 자기가 쓴 거 자기가 갖고 가야 되는데. 불편은 모두 주민들 몫입니다. 시에서 설치한 시설물에다가 자기 트레일러 갖다가 묶어놓고 이렇게 한다고요, 이 사람들. 빗발치는 민원에 현장 단속을 해도 그때뿐입니다. 관련 규정이 미비해 낚시객이 아닌 장기 야영객에겐 계도 조치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대전 관내에는 그런 야영 금지 구역이나 취사 금지 구역이 사실은 없어요. 지난 2년간 3대 하천에선 160건의 불법 낚시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사흘째 이어진 비로 서천에 217, 부여 194mm 등 충남 남부 지역에 100mm 안팎의 많은 강수량이 기록된 가운데 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에는 서천군 서천읍의 주택에 토사가 유입됐고 앞서 3시 50분쯤에는 서천군 지산면의 야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대전과 충남 남부 지역에 2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호우특보는 현재 모두 해제된 가운데 기상청은 내일 새벽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며 교통 안전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대덕특구의 주요 연구개발 역사를 MBC 뉴스로 돌아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안정적인 전력 생산으로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원자력 에너지 기술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고 국민들의 삶의 수준도 올려줬는데요. 하지만 원자력 에너지가 갖고 있는 양면성은 적지 않은 과제를 던졌고 특히 소통과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는 일도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고병권 기자입니다. 부족한 천연 자원, 좁은 영토, 그리고 전후 폐허에서 일어서려는 우리에게 원자력 에너지는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을 찬성하는 의견은 주로 경제 성장 34%, 전력 수요 증가 30% 등이 주요 이유로 나타났는데 오롯이 뛰어난 인재들에 기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출발에 원자력이 있었고 연구진의 노력에 보답하듯 기술 수준은 단기간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평가 기술이 원전 기술의 종족이라 할 수 있는 미국으로 수출하게 돼 국산 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화제가 되고 있지만 주변 국가의 안전 불감증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나간 것도 이미 30년 전 경험한 일입니다. 우리 조사단은 특히 러시아의 고체 폐기물 투기 지역인 9번 해역을 중점적으로 해저 3,000m 깊이의 바다흙과 플랑크톤, 200m 깊이까지의 바닷물 등을 채취해서 스트론튬 90과 세슘 등 주요 핵종의 양을 검출할 예정입니다. 연구용 원자로는 독자적인 원자력 연구개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하나로 원자로 준공을 기념하는 역사적 자리에 축하를 준비하는 그동안 동위원소를 시험용으로 소량 생산해온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본격적인 생산 체제를 갖추고 의료용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시초를 이끌었던 1세대 대덕, 그 중심에 있었던 노 연구자의 은퇴도 주목받았습니다. 한국 표준형 원자로 개발, 핵연료 국산화 등 국내 원자력 발전의 역사를 직접 이끌어온 올해 65살의 장인순 박사. 27년 동안 몸담았던 연구소 생활을 마치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하지만 세계를 뒤흔든 이웃 국가의 원전 사고는 원자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함을 보여줬습니다. 일본 원자력 비상사태가 과학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만큼 이례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적인 소통과 공감대,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활발한 의사소통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열린 원전 정책이 필요합니다. 경제 성장을 이끌었지만 안전에 대한 연구자의 자세와 인식 전환이 뒤늦었던 것은 뼈아픈 대목으로 남습니다. 대전 MBC가 제기한 화재 은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핵폐기물이 사라졌다는 의혹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최근 경제 문제인 동시에 환경 이슈, 나아가 정치적 이슈로까지 다뤄지고 있지만 그 근간은 과학기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용성이 어디에 도달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대덕특구의 원자력 기술이 일본 시찰단 파견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에 걸맞게 국민과 적극적이고 투명한 소통을 했는지 두고두고 따져볼 일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대전 신동에 구축된 중이온 가속기가 저에너지 전체 가속 구간에서 처음으로 비민출과 시운전에 성공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 가속기 연구소는 지난 23일 약 110m에 달하는 저에너지 가속관 124기에서 비민출에 성공했고 국내 가속기 전문가 회의와 과기정통부 주관위원회에서도 결과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 측은 앞으로 성능 최적화와 국내외 연구 제안서 선정 등을 거치면 내년 하반기부터 가속기를 본격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이온 가속기는 세계 최초로 저에너지 가속관과 고에너지 가속관을 동시에 갖추게 될 연구시설이지만 고에너지 가속관은 구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미국 뉴욕대와 추진 중인 조인트 캠퍼스 공동 연구에 국내 가정용 의료기기 개발업체가 1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카이스트와 기부업체는 기부 약정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으며 카이스트는 기부금을 미국 뉴욕대와 공동 진행하는 스마트홈 헬스케어 분야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대전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300명이 넘고 피해액도 3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이 최근 대전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 18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는 322명, 이들의 피해액은 322억 9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자치구별 피해자는 서구가 122명에 피해 금액이 134억 원, 대덕구가 79명에 71억 원 등이었고 유성구는 5명에 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전시가 시민자전거 보험의 사망 후유장애 보장금을 1,7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주 이상 상해 진단 때는 진단 위로금 최대 50만 원, 6일 이상 입원 때는 입원 위로금과 벌금, 변호사 처리 비용 등 최대 3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